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보형물은 절대 싫다. 보형물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계가 조금 덜 티나게 하고 싶거나 윗볼륨을 조금 채우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A 성형외과 배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커지는 방법들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보통 소개가 되고 있나요? 가슴 커지는 크림, 마사지, 운동, 기구들이 있고요. 침술을 넣는 것도 있고요. 스컬트, 지방식 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하고요. 네네. 일단은 진짜 의학적으로 밝혀진 방법과 안 밝혀진 방법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가슴 필러라든지 스컬트라 뭐 가슴 지방 이식은 뭐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따로 놓고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가슴 커지는 기구 라는 게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거를 사용하더라도 최대 한 컵밖에 못 커집니다. 그리고 그 기구가 10시간 동안 6개월 내내 붙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아주 큰 불편함이 있고, 하는 동안에 뭐 피부 발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 생겨서 대부분 6개월 유지를 못 하시기 때문에 효과를 보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저도 이제 SNS를 이제 하다 보니까 SNS 광고에 무슨 가슴 크림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종종 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게 굉장히 두터운 장벽이기 때문에 그런 크림이 침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가슴 확대하는데 효과가 있는 성분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거나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등재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슴이 커지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흉근, 가슴 근육이 커지고 싶으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슴 조직이 커지고 싶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슴 볼륨을 키우려면 가슴 운동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슴 마사지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가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극을 많이 주게 되면 그쪽에 혈류 공급이 많이 되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가슴 크기를 완전히 크게 해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침술이 있다는 건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침술도 근본적으로 우리 가슴 지방 조직이나 유선 조직, 가슴 조직 전체를 키우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 오히려 그 침술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가슴에 염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커질 수 있는 방법, 가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만 키우고 싶고 보형물 수술은 절대 싫으신데 이제 내가 뽑아서 넣을 지방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러를 사용해 볼 수 있고요. 필러를 사용할 때는 이제 꼭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녹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필러를 보통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유방암 검진할 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 유방암을 필러가 둘러싸서 실제로 유방암이 생겼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필러를 대량 주입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염증 반응, 아주 심각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가슴 모양이 굉장히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넣어서 그냥 살짝만 키우고 싶다, 아니면 뭐 윗볼륨이 살짝 아쉬워서 살짝 넣고 싶다, 이 정도는 뭐 고려해 보실 수 있겠지만 대용량으로 주입해서 내가 가슴을 많이 키우고 싶다 하는 것은 아주 반대합니다.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주입을 해서 콜라겐을 유도해서 그 부분의 부피를 키운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사용하는 것이 한국 식약처에 승인이 된 것이지 가슴에 대용량으로 주입하는 것은 식약처에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시술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콜라겐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불균일하게 커진다든지 혹은 비대칭이 아주 심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유방암 진찰하는 데서의 아주 큰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슴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보형물은 절대 싫다. 보형물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계가 조금 덜 티나게 하고 싶거나 윗볼륨을 조금 채우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가슴 지방 이식은 내 물질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필러라든지 스칼프러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고요. 물론 가슴 지방 이식도 석회화라든지 이제 기름 낭종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검진하는 데는 주의사항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단점은 뭐냐, 이제 보통 체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가슴 지방 이식을 하기에 양이 충분하지 않고요. 가슴이 내가 한 컵 이상 커지고 싶으신 분들은 양이 충분하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뭐 한 컵 반 이상 혹은 두 컵 이상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별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확실히 키우기에는 당연히 보형물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보형물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오랫동안 안정성이 검증이 된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 체구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보형물을 수술한 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가장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이 저는 가장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슴 커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꼭 가슴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일단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DA 성형외과 배재영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